71세 최영희 씨는 지난주 50년지기 친구 모임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요즘 영희는 너무 우울해 보여. 밝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토로했을 뿐인데 우울하다는 낙인이 찍힌 거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50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를 수 있나? 6개월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오래 안다고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힘들 때 위로가 되지 않는 관계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행복해지신 겁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진짜 친구를 구별하는 법과 가짜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놀라운 연구 결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연구소에서 8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후 행복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친구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특히 진정성 있는 관계 세계에서 5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20개 이상의 표면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47% 높게 나타났죠. 더욱 놀라운 건 질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34% 낮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60대 이후에는 관계의 양보다 질이 건강과 행복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68세 박정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 매주 목요일마다 동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30명이 넘는 대규모 모임이었죠. 하지만 매번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다들 성공 자랑만 하고 병원 얘기만 하더라고요. 정작 제가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지라며 화제를 돌리더군요.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모임 참석을 중단했습니다. 처음엔 섭섭했지만 6개월 후 진짜 친구 2명이 따로 연락을 해왔고 지금은 그 2사람과 소소하지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지낸다고 합니다. 30명이 있을 때보다 2명이 있을 때가 훨씬 마음이 편해요. 한편 73세 김혜자 씨는 더욱 극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이 실직해서 힘들다고 털어놨더니 우리 아들은 의사야. 라며 자랑을 늘어놓는 친구를 보며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아픔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 후 그녀는 진짜 위로를 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명확히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진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3명만 남았는데 이게 훨씬 행복해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닙니다. 노년학 연구에서는 이를 사회적 선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로빈 던바 교수에 따르면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만 투자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것이 자원이었다면 나이가 들수록 진정성 있는 관계만이 진짜 자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친구가 많아야 좋다, 모임에 빠지면 안 된다는 압박을 줍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질 나쁜 관계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죠. 그런데 정말 그래야 할까요? 이제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5가지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반응의 차이입니다. 69세 이순자 씨는 무릎 수술을 받는다고 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아이고 얼마나 아프겠어. 내가 병원까지 데려다 줄게라고 했고 다른 친구는 요즘 다들 그래. 나도 어깨가 아픈데라며 자기 얘기를 시작했다고 해요.
진짜 친구는 당신의 감정에 먼저 반응하고 가짜 친구는 자신의 경험과 비교부터 합니다. 당신이 슬플 때 함께 슬퍼해주고 기쁠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 투자의 질입니다. 66세 강민수 씨는 아내를 잃고 힘들어할 때 친구들의 다른 반응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힘내라는 문자만 보냈고 다른 친구는 말없이 집에 와서 함께 술 한 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진짜 친구는 당신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가짜 친구는 시간을 소비합니다. 투자는 상대방의 필요에 맞춰지지만 소비는 자신의 편의에 맞춰집니다. 당신이 정말 힘들 때 누가 옆에 있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의 어머니는 사람의 진심은 위기 때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대화의 방향성입니다. 71세 조영수 씨는 친구와의 대화 패턴을 분석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친구와는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쌍방향 대화가 이루어지지만 가짜 친구와는 한쪽이 계속 말하고 다른 쪽은 듣기만 하는 일방향 대화가 반복됐다는 거죠. 어떤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하고 제 얘기는 들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반대로 어떤 친구는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진심으로 궁금해해요. 진짜 친구는 당신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갖고 가짜 친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청중을 찾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데일 카네기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진정한 관계는 상호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는 판단 없는 수용입니다. 68세 박미영 씨는 자녀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친구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고 합니다. 한 친구는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렇지. 라며 비난했고 다른 친구는 얼마나 속상하니?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진짜 친구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가짜 친구는 쉽게 판단하고 조언을 강요합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실수나 약점을 드러내도 여전히 당신 편에 서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다섯 번째는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73세 문정희 씨는 간단한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친구를 만나고 난 후 기분이 어떤지 체크해 본 것이죠. 어떤 친구를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피곤해요. 반대로 어떤 친구를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에너지가 생겨요. 진짜 친구와 시간을 보내면 에너지가 충전되고 가짜 친구와 시간을 보내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이것은 매우 직관적이고 정확한 판별법입니다. 정신과 의사 패크 스콧은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게 활력을 주고 독성 관계는 서로를 소모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가짜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관계를 정리하지? 라고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반드시 극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67세 김태윤 씨는 점진적 거리두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매주 참석하던 모임을 격주로 그 다음엔 월 1회로 줄여나갔다고 해요. 갑자기 안 나가면 서로 불편하니까 천천히 거리를 뒀어요.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만나는데 오히려 만날 때마다 반가워요. 관계학 전문가 존 고트만은 모든 관계가 같은 수준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밀한 관계, 일반적 관계, 형식적 관계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70세 이명숙 씨는 더 직접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친구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놨다고 해요. 제가 힘들 때 위로보다 비교를 당하니까 속상해요라고 말했더니 상대방도 깨닫고 관계가 개선됐다고 합니다. 모든 관계가 다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소통하면 더 좋아지는 관계도 있어요. 하지만 소통해도 변하지 않는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입니다. 심리치료사 브레네 브라운은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자기 보호가 아니라 자기 존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친구를 만나고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진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69세 최동식 씨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 자신부터 바꿨다고 합니다. 예전엔 만나면 내 얘기부터 했는데, 이제는 상대방 안부부터 물어봐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제게 더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심리학에는 상호성의 원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보이는 관심과 태도가 그대로 돌아온다는 뜻이죠. 진정성 있는 관심을 보이면 진정성 있는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통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만남입니다. 66세 송미경 씨는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가장 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나 학력, 경제력 상관없이 산을 좋아한다는 공통점만으로도 깊은 대화가 돼요. 산에서는 모든 게 평등해지거든요. 공통 관심사는 자연스러운 대화 주제를 제공하고 서로의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사회학자 게오르크 지멜은 진정한 우정은 공통된 경험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1대1 만남의 중요성입니다. 72세 장순덕 씨는 큰 모임보다 1대1 만남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거칠의 대화만 하게 되는데 둘이 만나면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그룹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상대방의 진면목을 1대1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어빙 얄롬은 진정한 친밀감은 둘만의 공간에서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꾸준한 소통의 힘입니다. 68세 안정희 씨는 멀리 사는 친구와 매주 화요일마다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안부 인사만 해요. 그런데 그게 더 소중하더라고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이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관계 전문가 존 가드너는 우정은 꾸준한 관심의 축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70세 홍성구 씨는 40년 지기 친구가 종교에 빠져 만날 때마다 전도를 하려 해서 한때 관계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받아들이니 다시 편해졌다고 해요. 나도 변했으니까 친구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오랜 우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친구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71세 박영자 씨는 친구와 다툰 후 6개월간 연락을 안 했다가 먼저 사과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자존심 때문에 좋은 사람 잃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성숙한 사과는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갈등 해결 전문가 마셜 로젠버그는 진정한 사과는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계선 설정도 필요합니다. 69세 정광수 씨는 친구가 자주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고민이었는데 솔직하게 친구로서는 도와주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나중에 이해해 주더라고요. 오히려 더 편한 관계가 됐어요. 명확한 경계선은 관계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네 커뮤니티 활용입니다. 67세 김영수 씨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탁구 모임에 참여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부담도 없어요. 가까운 곳에 생각보다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역 도서관,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는 봉사활동 참여입니다. 73세 이현주 씨는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며 만난 동료들과 깊은 우정을 쌓았다고 합니다. 힘든 일을 함께 하니까 더 끈끈해져요.
서로 돕는 마음이 같아서 그런지 이해도 잘 되고요. 같은 목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관계는 매우 견고합니다. 세 번째는 취미 활동을 통한 만남입니다. 65세 조명희 씨는 수채화 클래스에서 만난 동기들과 지금도 매월 전시회를 관람한다고 합니다. 같은 것을 배우니까 공통 화제도 많고 서로 격려도 하게 되더라고요. 배움의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성장과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온라인 모임의 활용입니다. 70세 김정옥 씨는 독서 카페에서 활동하며 전국의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과 교류한다고 합니다. 처음엔 온라인이 어색했는데 글로 먼저 마음을 나누니까 오히려 더 진솔한 대화가 돼요. 온라인 공간에서 시작된 관계가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68세 서명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를 찾기 전에 나 자신과 친해져야 해요. 내가 나를 좋아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좋아하거든요. 자기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맺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자아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만이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계 관리법을 제안드립니다. 정기적인 안부 인사를 습관화하세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간단한 메시지가 관계를 유지시켜줍니다. 상대방의 관심사를 기억하고 물어보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손자 피아노 발표회는 어떻게 됐어요? 처럼 세심한 관심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덕분에 즐거웠어요. 위로가 많이 됐어요. 처럼 구체적인 감사를 전하면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져도 그런 관점도 있네요. 라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너무 가까워도 부담스럽고 너무 멀어도 소원해집니다. 서로에게 편안한 거리를 찾아가세요. 질보다 양을 추구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기보다 적은 수의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지 마세요. 건설적인 갈등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세요. 친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60세가 넘으면 친구 관계에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지만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더 현명하게, 더 선별적으로, 더 진정성 있게 관계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가짜 친구 100명보다 진짜 친구 1명이 더 소중합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바로 진짜 친구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 자신이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관계의 양이 아닌 질에 집중해 보세요.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관계는 더욱 소중히 여기세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진짜 가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좋은 친구를 가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고 의미 있어집니다. 오늘도 진짜 관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당신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저는 황금 노후의 김수연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